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여기 30년간 운영해온 비디오 가게가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경영 전문가를 만나서 한 장의 미래지도라는 걸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년 뒤에 그는 연 매출 50조 원짜리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요코타 이사오의 한 장의 미래지도라는 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도라는 인물의 드라마 같은 실화를 따라가면서 대체 어떻게 종이 한 장이 한 사업의 운명을, 아니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미래지도가 대체 뭐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저 성공 스토리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와 대단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에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의 틀, 뭐랄까 일종의 운영체제를 얻어가는 거죠. 운영체제요. 네, 왜 그 수많은 두꺼운 경영 전략서가 아니라 딱 한 장의 종이었을까요?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공 도도의 상황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때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시장은 급변하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네, 정말 힘들 때였죠. 예출은 곤두박질치고 돈 나올 구멍은 다 막혔고요. 사실 이런 막막함,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현실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책에서는 이걸 리더의 딜레마라고 표현해요. 리더의 딜레마. 뭐냐면 과거에 나를 성공시켰던 바로 그 경험이 지금처럼 환경이 싹 바뀌어버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아, 옛날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도 역시 20년 넘게 비디오 가게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었지만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리더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도 자체가 없으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경영학자 야시로가 두꺼운 사업계획서 대신 딱 한 장짜리 지도를 내밀잖아요. 저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요. 보통 컨설팅이라고 하면 막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떠올리게 되는데 왜 하필 한 장이었을까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길을 잃게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한 장이라는 제약은 본질만 남기고 다 버려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화와 집중. 이 지도의 구조를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져요. 먼저 세로축이 있는데 위는 전략, 아래는 전술이에요. 전략과 전술. 전략은 리더의 영역, 즉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을 정하는 곳이고 전술은 직원의 영역, 어떻게 할 것인가 how를 실행하는 곳이죠. 잠깐만요. 그 분리가 이론적으로는 멋진데 현실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리더는 전략만 짜고 현장은 나 몰라라 하면 오히려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네. 최고의 전략 아이디어는 가끔 현장의 전술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서 나오기도 하고요. 너무 칼같이 나누는 게 맞나 싶네요. 분리는 소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최종 결정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죠. 리더가 매일매일의 전술, 예를 들면 전단지는 무슨 색으로 할까 같은 문제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림을 놓치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단지를 뿌리는 게 맞나? 라는 더 중요한 전략적 질문을 놓치게 돼요. 반대로 직원들은 리더가 정해준 큰 방향성 안에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요. 역할의 명확화가 서로의 시너지를 만든다는 게 이 지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최종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거네요. 그럼 가로축도 있던데요. 구체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를 오가는 축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숫자 같은 구체적인 현실과 비전 같은 추상적인 세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과 이상 사이를요. 이 지도는 그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왼쪽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인 스텝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개념적인 전략 수립 스텝 3로 갔다가 다시 왼쪽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돌아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와, 사고의 흐름 자체를 디자인해 놓은 거네요. 네, 어느 한쪽에만 빠져서 몽상가가 되거나 현실 안주자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와, 그 지도의 구조만 들어도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채워보죠. 첫 번째 단계, 목표 설정. 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네, 그렇죠. 야시로가 도도에게 현재 연매출 5천만 원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5억에는 목표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하하, 네. 아니, 망하기 직전인 사람한테 10배 목표라니요. 이거 그냥 희망 고문 아닌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한숨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리스너분들도 이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는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장 다음 달 월급 줄 돈도 걱정인데 무슨 10배. 오히려 사기만 꺾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비현실성 자체에 있어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높게 잡은 목표에서 이노베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줘야만 아예 판을 새로 짜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책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비유죠? 지금 있는 곳에서 2시간 걸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때 목표를 30분 단축으로 잡으면 어떻게든 더 빨리 걷거나 뛰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뭐 지름길을 찾거나. 그런데 목표가 10분 안에 도착이라면 어떨까요? 10분 안에요? 네, 걷는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헬리콥터나 드론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목표의 규모가 생각의 종류를 바꿔버리는군요. 맞아요. 단순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죠. 구글의 10X 사고법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런 경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서비스는 시작도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10배 목표를 일단 가슴에 품었다고 칩시다. 근데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현실로 가져오려면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시장 파악이에요. 부제가 새의 눈으로 바람을 읽어라죠. 새의 눈? 여기서 새의 눈, 즉 조감력은 내 사업과 시장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힘을 말해요. 땅에만 있으면 눈앞에 위기만 보이지만 높이 올라가면 시장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즉 바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바람을 읽기 위해 책에서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더군요. 첫째, 내 사업이 속한 시장의 현재 크기는 어떤가? 네. 둘째,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의 경쟁자는 많은가 적은가? 네, 바로 그 세 질문으로 도도가 자기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이 정말 적나라해요. 비디오 대여 시장은 당연히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었고 경쟁자였던 동네 가게들은 이미 다 망했죠. 그쵸. 다 사라졌죠.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OT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너무나 명백한 데이터인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당사자는 그걸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시각화한 게 바로 시장 파악 매트릭스고요. 맞습니다. 가로축은 시장 성장성, 세로축은 경쟁자 수로 4개의 사분면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은 큰데 경쟁자는 적은 기회의 땅, 도입기, 즉 블루오션. 그렇죠.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는 성장기 성숙기의 레드오션, 마지막으로 도도의 가게가 있던 시장도 죽고 미래도 없는 쇠퇴기, 블랙오션. 와,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 매트릭스 위에 한번 점 찍어보면 정신이 번쩍 들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이 작업을 워크숍에서 해보면 많은 리더분들이 자기 회사가 성장기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하세요. 다들 그렇게 믿고 싶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밀면 쇠퇴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죠.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지도의 절반은 그린 셈이에요. 아, 도도 역시 자신의 가게가 블랙오션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10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바다에선 안 되겠구나. 블루오션으로 배를 옮겨야겠구나. 라는 전략적 방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10배 목표를 세워서 생각의 판을 깼고, 이게 스텝 1. 네. 시장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지금 블랙오션에 있으며 블루오션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어요. 스텝 2.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떻게 블루오션으로 갈 것인가, 즉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겠죠. 이게 지도의 세 번째 단계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질문은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승리할 것인가예요. 즉 전략을 결정하는 거죠. 나만의 무기를 찾는 거군요. 네. 단순히 OTT 시장이 유망하다고 해서 넷플릭스랑 똑같이 따라하면 바로 망하겠죠. 그 블루오션 안에서도 나만의 팔 수 있는 무기, 즉 가치 제한이 있어야 해요. 야시로는 도도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도 씨가 20년간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쌓아온 것 중에 새로운 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자산은 무엇인가요? 아, 완전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산과 새로운 시장을 연결하는 거군요. 도도에게는 뭐가 있었죠? 바로 고객 데이터와 큐레이션 능력이었어요. 큐레이션. 네, 그는 20년간 수많은 단골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딱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죠. 거대 OTT 기업들이 알고리즘으로 영화를 추천할 때 도도는 인간적인 감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인생 영화를 추천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와, 그게 바로 도도만의 전략이 된 거네요. 초개인화 큐레이션 O2O 서비스 같은 걸로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와, 이제 전략까지 세웠으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았어요. 네 번째 단계는 전략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아, 장애물. 아무리 멋진 전략도 실행이 안 되면 그냥 종이 위에 그림일 뿐이잖아요. 이 단계는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장애물이라. 도도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 기술도 그걸 홍보할 자본도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많은 장애물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병목 지점 딱 하나만 찾는 거예요. 가장 큰 거 하나요? 네, 야시로는 기술은 외주를 주면 되고 투자는 전략이 확실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도시 스스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요. 아, 즉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도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줘도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장애물을 부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거겠군요. 네, 드디어 지도의 마지막 단계들 스텝 5와 6인 전술과 실행 계획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다시 구체적인 영역으로. 맞아요. 다시 구체적인 사고의 영역으로 돌아와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동들의 담당자와 마감일은 언제인가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도의 경우엔 1. 사업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단골 10명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피드백 받기. 2.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외주업체 리스트업하기. 3. 정부 지원 사업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지도 하단에 적어놓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한 장의 미래 지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본 느낌이에요. 비현실적인 10배 목표로 혁신의 시동을 걸고 냉정한 시장 분석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나만의 무기인 전략을 결정한 뒤에 가장 큰 장애물을 명확히 하고 그걸 부술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이 모든 과정을 리더가 외부 컨설턴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다는 점이에요. 아, 내 손으로 직접? 네, 복잡한 보고서는 책장에 꽂히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지도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실행력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 나 인생을 위한 한 장의 미래 지도를 그린다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의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10배 목표를 준다면 그건 뭘지, 그리고 내가 현재 서 있는 시장은 과연 성장하는 블루오션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있는 블랙오션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지도 위에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